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로드 모델 패밀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클로드에는 오퍼스, 소넷, 하이쿠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각각 어떤 특징이 있고 언제 사용하는 게 좋은지 함께 살펴볼게요. 클로드에는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상황에서 같은 모델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작업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마치 택배를 보낼 때 일반 택배, 빠른 택배, 당일 배송을 선택하는 것처럼 작업의 복잡도와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면 비용도 절약하고 효율도 높일 수 있어요. 모델 이름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오퍼스는 라틴어로 작품을 의미하는데 가장 크고 복잡한 작품을 뜻해요. 소넷은 14행으로 구성된 정형시로 구조적이고 균형 잡힌 특징이 있어요. 하이쿠는 5, 7, 5 음절의 짧은 일본시로 간결함이 특징이에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모델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어요. 먼저 클로드 오퍼스 4.6부터 알아볼게요. 오퍼스는 최고 성능의 플래그십 모델이에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퍼스 4.6의 기본 사양을 볼게요. API 아이디는 클로드 오퍼스 46 2025-0629이고요. 입력 가격은 M톡, 즉 100만 토큰당 $5예요. 출력 가격은 100만 토큰당 $25예요. 컨텍스트 윈도우는 20만 토큰이고 한 번에 최대 32,000 토큰까지 출력할 수 있어요. 오퍼스의 첫 번째 특징은 최고 수준의 추론 능력이에요. 복잡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요. 예를 들어 레거시 코드의 아키텍처를 분석한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 복잡한 작업에 적합해요.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볼게요. 오퍼스 모델을 사용해서 대규모 레거시 코드베이스의 아키텍처를 분석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리팩토링 계획을 요청하는 예제예요. 이런 복잡한 요청도 오퍼스는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답변을 제공해줘요. 두 번째 특징은 에이전트 및 코딩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복잡한 멀티스텝 작업, 즉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작업을 처리하는 데 강점이 있어요. 여기 예제를 보면 REST API 서버를 설계하고 구현하라는 요청이에요. 사용자 인증부터 게시물 CRUD, 댓글 시스템, 파일 업로드, 실시간 알림까지 5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퍼스는 이런 복잡한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Extended Thinking, 즉 확장된 사고 기능이에요. 응답을 생성하기 전에 더 깊은 추론 과정을 거치는 기능이에요. Extended Thinking을 사용하려면 Thinking 파라미터를 설정하면 돼요. 버짓 토큰스로 사고에 사용할 토큰 예산을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10,000 토큰을 할당했어요. 이렇게 하면 모델이 답변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서 더 정확하고 신중한 답변을 제공해요. 오퍼스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복잡한 에이전트 작업이나 대규모 코드베이스 리팩토링처럼 높은 수준의 사고가 필요한 작업, 고급 수학이나 과학 문제, 그리고 연구 및 분석 보고서 작성 같은 작업에 적합해요. 오퍼스의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예로 입력이 5,000 토큰, 출력이 8,000 토큰인 경우에요. 입력 비용은 5,000 곱하기 $5를 100만으로 나누면 0.025달러, 출력 비용은 8,000 곱하기 $25를 100만으로 나누면 0.2달러예요. 총 0.225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약 300원 정도 돼요. 한 번 요청에 300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클로드 소넷 4.5를 볼게요. 소넷은 속도와 지능의 균형을 이루는 모델이에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에요. 소넷 4.5의 사용을 볼게요. API 아이디는 클로드 소넷 45 2025 0929이고 입력 가격은 100만 토큰당 $3, 출력 가격은 100만 토큰당 $15예요. 오퍼스보다 저렴하죠? 컨텍스트 윈도우는 20만 토큰으로 오퍼스와 동일하고 최대 출력은 16,000 토큰이에요. 소넷의 첫 번째 특징은 오퍼스의 80에서 90%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더 빠른 응답 속도와 낮은 비용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작업에서는 오퍼스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면서 비용은 더 저렴해요. 여기 코드 예제를 보면 파이썬으로 간단한 REST API 서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패스트 API를 사용하라고 명시했고요.
이런 일반적인 코딩 작업에는 소넷이 이상적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향상된 코딩 능력이에요. 소넷은 코드 생성과 코드 이해 능력이 특히 강화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개발 작업에 충분해요. 코드 리뷰 예제를 볼게요. calculate total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 코드를 리뷰하고 개선점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소넷은 이런 코드 리뷰 작업도 잘 처리해요. 코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해줘요. 세 번째 특징은 프로덕션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에요. 오퍼스와 하이쿠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가장 균형 잡힌 선택이에요. 실제 서비스를 운영할 때는 대부분 소넷을 사용해요. 소넷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일반 코딩 작업, 문서 분석 및 요약, 고객 서비스 자동화, 그리고 콘텐츠 생성 같은 작업에 적합해요. 사실 대부분의 실무 작업에서는 소넷이면 충분해요. 소넷의 비용을 계산해 볼게요. 입력이 2000 토큰, 출력이 1000 토큰인 경우에요. 입력 비용은 2000 곱하기 3달러를 100만으로 나누면 0.006달러, 출력 비용은 1000 곱하기 15달러를 100만으로 나누면 0.015달러예요. 총 0.021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약 28원 정도 돼요. 오퍼스보다 훨씬 저렴하죠. 오퍼스와 비교해 볼게요. 같은 작업을 오퍼스로 하면 약 47원이에요. 소넷으로 하면 28원이고요. 절감액이 14센트, 즉 40%를 절약할 수 있어요. 성능은 비슷한데 비용은 40%나 저렴하니까 대부분의 경우 소넷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제 클로드 하이쿠 4.5를 볼게요. 하이쿠는 최고 속도의 경량 모델이에요.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한 모델이에요. 하이쿠 4.5의 사양이에요. API 아이디는 클로드 하이쿠 45 2025 092929. 입력 가격은 100만 토큰당 1달러, 출력 가격은 100만 토큰당 5달러, 그리고 새 모델 중 가장 저렴해요. 컨텍스트 윈도우는 20만 토큰이고 최대 출력은 8000 토큰이에요. 하이쿠의 첫 번째 특징은 최고 속도예요. 새 모델 중 가장 빠른 응답 속도를 자랑해요. 실시간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에 이상적이에요. 채팅처럼 빠른 응답이 필요할 때 하이쿠를 사용하면 좋아요. 여기 코드를 보면 타임 모듈을 사용해 응답 시간을 측정하고 있어요. 파이썬의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간단히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하이쿠는 일반적으로 1초에서 2초 이내에 응답해요. 거의 실시간으로 답변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특징은 준 프론티어 지능이에요. 이건 이전 세대의 오퍼스나 소넷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예요. 가볍고 빠르지만 충분히 똑똑해요. 세 번째 특징은 비용 효율이에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품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단순 반복 작업이나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하이쿠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실시간 채팅이나 고객 응대처럼 빠른 응답이 필요한 경우, 간단한 분류나 라벨링 작업, 대량 데이터 처리, 그리고 빠른 코드 자동 완성 같은 작업에 적합해요. 텍스트 분류 예제를 볼게요. 3개의 리뷰가 있고 각 리뷰의 감정을 긍정, 부정, 중립 중 하나로 분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하이쿠는 이런 간단한 분류 작업을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하이쿠의 비용을 계산해 볼게요. 1000개의 이메일을 분류하는 경우에요. 각 이메일마다 입력이 100토큰, 출력이 10토큰이에요. 총 1000번 요청하면 비용이 0.15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200원 정도예요. 1000개를 처리하는데 200원이면 정말 저렴하죠. 소넷과 비교해 볼게요. 같은 작업을 소넷으로 하면 약 600원이에요. 하이쿠로 하면 200원이고요. 절감액이 0.3달러, 즉 67%를 절약할 수 있어요. 간단한 작업을 대량으로 처리할 때는 하이쿠가 정말 경제적이에요. 이제 새 모델을 비교해 볼게요. 각 모델의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성능 비교표를 볼게요. 오퍼스는 지능이 별 5개로 최고지만 속도는 별 3개예요. 가격은 입력 5달러, 출력 25달러이고 최대 출력은 32,000 토큰이에요. 소넷은 지능이 별 4개로 충분히 높고 속도는 별 4개로 빨라요. 가격은 입력 3달러, 출력 15달러이고 최대 출력은 16,000 토큰이에요. 하이쿠는 지능이 별 3개지만 속도는 별 5개로 가장 빨라요. 가격은 입력 1달러, 출력 5달러로 가장 저렴하고 최대 출력은 8,000 토큰이에요. 사용 사례별로 비교해 볼게요. 복잡한 추론이 필요하면 오퍼스가 최고예요. 일반 코딩이나 코드 리뷰, 문서 분석은 소넷이 가장 적합해요. 실시간 채팅이나 대량 처리,
간단한 분류는 하이쿠가 좋아요. 작업 성격에 따라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면 돼요. 응답 시간을 비교해 볼게요. 1000토큰 입력에 500토큰 출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퍼스는 평균 8초에서 12초, 소넷은 4초에서 6초, 하이쿠는 1초에서 2초 정도 걸려요. 하이쿠가 압도적으로 빠르죠? 모델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가이드를 제공해 드릴게요. 의사결정 플로우를 볼게요. 먼저 복잡한 멀티스텝 추론이 필요한지 물어봐요. 필요하면 오퍼스를 선택해요. 아니면 실시간 응답이 필수인지 물어봐요. 필수면 하이쿠를 선택해요. 아니면 대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지 물어봐요. 필요하면 하이쿠를 선택하고 그것도 아니면 소넷을 선택해요. 오퍼스는 언제 선택해야 할까요? 높은 정확도가 필수적일 때, 복잡한 멀티스텝 추론이 필요할 때,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할 때, 대규모 코드베이스 리팩토링이 필요할 때, 그리고 익스텐디드 싱킹이 필요할 때 오퍼스를 선택하면 좋아요. 소넷은 언제 선택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프로덕션 애플리케이션에서 비용과 성능의 균형이 중요할 때, 일반적인 코딩 작업을 할 때, 문서 분석 및 요약이 필요할 때, 그리고 콘텐츠 생성할 때 소넷을 선택하면 좋아요. 사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소넷을 선택하면 돼요. 하이쿠는 언제 선택해야 할까요? 실시간 응답이 필요할 때, 비용 최적화가 최우선일 때, 간단한 작업을 대량으로 처리할 때, 텍스트 분류나 라벨링 작업을 할 때, 그리고 코드 자동 완성이 필요할 때 하이쿠를 선택하면 좋아요. 하이브리드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작업 유형에 따라 모델을 조합해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하이브리드 전략 코드 예제를 볼게요. process task라는 함수가 작업 유형에 따라 적절한 모델을 선택해요. 복잡한 분석이면 오퍼스, 코드 생성이면 소넷, 간단한 분류면 하이쿠를 사용해요. 이렇게 작업에 맞게 모델을 자동으로 선택하면 비용도 절약하고 성능도 최적화할 수 있어요. 비용 최적화 전략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용을 줄이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전략은 작업별로 모델을 분리하는 거예요. 간단한 질문은 하이쿠로, 코드 작성은 소넷으로, 복잡한 설계는 오퍼스로 처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은 단계적 에스컬레이션이에요. 먼저 하이쿠로 시도해보고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소넷으로 재시도해요. 그리고 또 불만족스러우면 오퍼스로 재시도하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완료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전략은 배치 처리예요. 하이쿠와 배치 API를 조합하면 5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하이쿠로 처리하면 0.15달러인데 배치 하이쿠로 처리하면 0.075달러예요. 반값이죠. 이제 실전 비교를 해볼게요. 동일한 작업을 세 모델로 수행해서 결과를 비교해 볼 거예요. 피보나치 함수를 작성하는 작업이에요. 오퍼스는 5.23초 걸리고 출력 토큰이 350개였고 비용은 0.0089달러예요. 소넷은 2.87초 걸리고 출력 토큰이 280개였고 비용은 0.0043달러예요. 하이쿠는 1.15초 걸리고 출력 토큰이 180개였고 비용은 0.0009달러예요. 하이쿠가 가장 빠르고 저렴해요. 관찰 결과를 볼게요. 오퍼스는 가장 상세한 설명과 문서화를 제공했어요. 소넷은 적절한 설명과 균형 잡힌 코드 품질을 보여줬고요. 하이쿠는 간결하지만 정확한 구현을 제공했어요. 간단한 작업이라면 하이쿠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델 선택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어요. 이걸 참고하면 모델 선택이 쉬워질 거예요. 오퍼스 체크리스트예요. 복잡한 멀티스텝 추론이 필요한가? 익스텐디드 싱킹이 필요한가?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그리고 대규모 코드베이스 작업인지, 이 중 하나라도 예라면 오퍼스를 고려해보세요. 소넷 체크리스트예요. 일반적인 코딩 작업인가? 문서 분석 및 요약인가? 비용과 성능의 균형이 중요한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넷을 권장해요. 하이쿠 체크리스트예요. 실시간 응답이 필수인가? 대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가? 간단한 분류 작업인가? 비용이 최우선인가? 이 중 하나라도 예라면 하이쿠를 고려해보세요. 클로드를 사용할 때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꼭 모델을 바꿔가면서 써보길 바래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